전교 60등 때 했을 때랑 어떤 네. 노력의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보다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이 대학교를 쉽게 갈 수 있는 굉장한 하이패스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교육을 선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치동 리즈 집현전입니다. 저는 실장 김다영이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전교 1등 출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올해 중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가장 약했던 과목,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을 일단 준비 기간의 절반을 쏟았고요. 잘하는 과목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암기 과목은 최대한 직전에 했어요. 까먹지 않으려고. 미리 해봤자 까먹으니까. 암기하면은 그 다음 날까지만 기억나도록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와서는 조금 힘들었죠. 내용들이 쌓이지를 않으니까 딱 그 시험 기간 까먹으면은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내용이 이제 쌓이지를 못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는 평소에 학원을 워낙 많이 다니고 선행학습도 많이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별달리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크게 준비할 게 준비할 없었어요. 게 그래서 예, 없고. 그런 과목은 준비 시간이 훨씬 짧았고, 저는 국어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8일 중에 4일을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절반을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뭐 국어 공부 암기 꿀팁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좀 신기했던 게, 말하는 이의 심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은 보기가 5개가 있는데 다 보기를 하나하나 이제 갖다 대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을 끼워 맞춰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화가 나서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네.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이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시험을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외웠죠, 다. 자습서 같은 거 사면 본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쭉 쳐진 다음에 이때의 심정은 뭐 당혹스러움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냥 다 외워버린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맞아. 오히려 그런 거 못 찾는 친구들은 자습서에 뭐 깨알같이 각주로 이때 무슨 심정 이렇게 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근데 예. 외우고, 사실 문제 엄청 많이 풀면은 그 패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박유한 선생님은 기대가 되는데요. 준비 기간 자체를 3주였고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과목별로 별 차이가 없었던 게 이제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국어까지 이거 네 과목 빼고 나머지는 이제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어요. 이것도 이제 어머니의 방식이었는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뭐 교과서가 아니라 그때 전과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전과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우게 해요. 개념 페이지 있잖아요. 개념 페이지. 그거를 외우고 백지에다가 다 쓰게 했어요. 사실 이 방법을 제가 제대로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정착하게 된 게 중학교 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일 낮은 점수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역사에서. 몇 점이죠? 68점이요. 중1 2학기였나 중2 1학기였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쓱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 봤어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과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점수 나가가지고 그런 아, 처참한 점수가 나온 이시로 약간 부모님 방식, 통째로 외우는 거, 그거를 좀 더 맹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주를 잡았을 때, 마지막 일주는 비워놨어요. 마지막 일주는 제가 과목표를 필기 노트가 있었어요. 마지막 주에는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비워두고, 2주 동안, 첫 주 동안은 거의 전과목을 다 외우고, 그 다음 주 동안에 문집을 쫙 풀었어요. 학교에서도 점심시간, 쉬는 시간 활용해서 풀고, 그렇게 공부하고, 수학이랑 과학은 거의 안 하긴 했는데, 과학은 뭐 중학교 하이탑 있잖아요. 중학교 하이탑으로 그냥 쫙 한번 풀고, 학교 프린트 쫙 보고 들어가고, 수학은 그냥 평소에 했으니까, 그냥 기념 같은 거 다시 보고, 정의 같은 거, 정의 다시 외우고, 그런 것들만 했고, 국어, 저도 처음에 국어를 좀 낯설어 했어요. 낯설어 했는데, 네, 어머니께서 옆에서 좀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다 맞는데 제일 맞는 정답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한 시험 한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도 공부하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느낌을 어머니께서 쭉 받아주고 국어는 이제 수학, 과학은 평소 해왔고
약간 암기 팁이라면은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읽고 그 페이지가 있으니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어느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고 어느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백지에 적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단원에 대한 백지를 써야 돼요. 그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목차. 그거를 맨 처음에 적어요. 왼쪽 위에 쫙 적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제가 암기한 것들을 차례로 적어요.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외웠던 책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못 외운 부분이 뭔지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백지했을 때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게 메워졌나 안 메워졌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암기를 좀 반복했어요. 그냥 될 때까지 반복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외울 때 입으로 읽으면서 쓰는 거를 많이 시키셨어요. 뭐 그렇게 외우니까 실제로 더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외우고 출력을 해보고 이래야 더 잘 외워지니까. 그 역사 과목도 진짜 방심하지 않고 백지 테스트 그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좀 내신 시험이 비교적 쉬웠을 텐데 과학고 영재학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엄청 달랐어요. 엄청 달랐고 중학교 때는 제가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로 전교 1등을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이게 결정이 됐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암만 열심히 해도 옆에 있는 애도 저만큼 열심히 하고 저만큼 똑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옆에 있는 애들도 다 똑같이 투자하고 다 저만큼 똑똑한 애들이라서 그걸 막 뒤집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도 논단 말이죠. 저도 시험 기간 아닐 땐 놀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놀고 이러니까 뭐 그런 시간 쪼개 가면서 이제 열심히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확실히 중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면 그 특목고에서는 자기가 아는 문제는 일단 다 맞자는 마인드로 치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내야 된다. 중학생들 이미 과학고나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면 중학교 수학도 심화도 하고 고등학교 개념도 좀 하고 지금부터 하면 좀 좋겠지요. 초반에 제가 중위권이었거든요. 한 학년 140명이었고, 초반에 1학기 때 받았던 게 아마 한 68등? 70등이었을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 다음부터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완전 노력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재능의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없거든요. 똑같이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누가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좀, 다르구나, 중학교랑.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일 높이 올라갔던 게 전교 3등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래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구나. 한참 동안 그런 점수 못 받다가, 중학교 때밖에 못 받던 등수인데, 그걸 딱 받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노력하면 되는구나. 전교 60등 때 했을 때랑 전교 4등 했을 때 어떤 근데 노력의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보다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이 그러면 그 시간 남들이 놀 때 더 투자하면은 대등해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지금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거의 10분 단위로 계획을 짰었고 쉬는 시간 때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애들 잠깐 이야기하는 거 빼고 복습 철저히 했었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했었고 수업 끝나고 이제 자율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복습하고 공부했었고 버리는 시간들을 없애갔던 것 같아요. 부가적인 시간을 더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방학 때를 좀 이용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공부한다. 그럼 실력 정석을 6번을 풀었어요. 마지막 가서는 이제 문제 보고 바로 풀이 술술 나올 정도? 이제 그럴 정도로 약간 유형들 익히고 학기 중에는 열심히 최대한 공부하고 방학 중에 그렇게 중학교 때 못한, 초등학교 때 못한 수학과 공부를 좀 매진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선택한 학교는 아니고 그냥 주거지 주변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과학고나 영재고 가신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신 걸 거예요.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서 가장 큰 변화? 가장 좋았던 점?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는 대학교를 쉽게 갈 수 있는 굉장한 하이패스가 되고요. 고속도로에 탁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영재고 입시 준비하게 된 이유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고생하지 말고 지금 미리 공부해 놓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자동으로 분위기가 열심히 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입시 실적도 좋기 때문에 다 옆에 친구들 열심히 하는 만큼 딱 하면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가장 좋고요. 대학교 입시만 하려고 고등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가면은 제일 좋은 점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우수한 학생들이고 전부 다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그 사이에 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환경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수학과 공부만 해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이제 암기를 더 이상, 그러니까 좀 음. 제가 안 좋아하는 암기? 그러니까 수학과에 대한 암기는 좋아했는데, 제가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과목들에 대한 암기를 드디어 끝낼 수 있겠구나. 그게 가장 좋았고, 노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면 저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 실력 있는 친구들 만난 것도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열하게 공부한 경험을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실히 중학교는 지역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반면에 이제부터 과학고나 영재고는 자기가 직접 지원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 또는 과학에 많은 노력을 쏟았었을 거고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비슷한 목표와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모였다는 게 확실히 좋은 점이고 학교 입장에서도 수학에 과학에 높은 수준과 뭐 좋은 실험 장비들 이런 거를 갖춰놓고 아이들 뽑는 거라서 만약 자기가 수학 과학을 정말 좋아한다 이러면 안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좀 해보고 싶은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라서 좋은 점. 두 번째는 뭐 노원대라서 좋은 점, 최인혁이라서 좋은 점, 박유한이라서 좋은 점. 말 그대로 나라서 좋은 점. 뭐 연세대학교 저는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확실히 과학고를 가는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학업에 관심이 많고 이제 과도 저는 수학과다 보니까 계속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다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고 하니까 정보 교류도 잘 되는 것 같고 돌아서 그럼 제가 좋은 점은 궁금한 점, 수학과 사람들의 특징 있어요? 뭐 수학과라고 하면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인성이 좋고 뭐 외모가 출중하다는 점들이 있겠지. 아, 수학과가 인성이 좋고 외모가 출중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과 선생님들은 되게 말씀을 별로 길게 안 하시는 것 같다? 표현력이라서 좋은 점은 말씀하셨던 그 수학과에 대한 편견이 나한테는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또 없어요? 저는 뭐 계속 말하면 입 아프니까 너무 많이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아, 게시를 한번 따로 해드릴게요. 블로그에 그럼 올릴게요. 꼭 써주세요. 네네. 서울대 다녀서 좋은 점은 네. 어디에 가서 뭐 얘기를 할 때 공부 왜 이렇게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아도 돼서 좋고요. 열심히 했네. 라는 이제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노원제여서 좋은 점은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않고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이제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점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이제 고지식하게 제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음, 생각도 좀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잘 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타몬 같은 모습이 메타모, 메타모? 카이스트라서 좋은 점은 일단 자연 계열 말고 저처럼 좀 공학, 엔지니어링 쪽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좋은 학교지만 카이스트가 정말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특정 분야를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학교들 이런 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약간 그 방학 때마다 이제 개별 연구 같은 걸 해가지고 1학점? 뭐 학기 중에도 가능해요. 1학점씩 줘가지고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걸 직접 체험해보고, 그래서, 연구 자체가 나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아니면 또, 이 분야가 내가 나중에 대학원을 갔을 때, 간단한 가정하에서, 대학원을 갔을 때 내가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을 만한 그 재밌는 주제인가, 그걸 체험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장점 아닌 장점은 이제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카이스트 들어가려면은 노력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인내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기운 편이에요.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창업적으로 지원을 너무 잘해줘요. 몇백만 원씩 주면서 앱 개발이랑 창업 아, 돈을 공부할 많이 수 있는 기회. 주면서. 와. 예, 예. 좀 선배 창업자분들 계시잖아요, 카이스트에서. 그런 분들이랑 쭉 대화하면서 이게 제가 가장 큰 배운 거였는데, 내 아이디어를 굳이 안 숨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약간 뭐, 다른 사람 뺏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오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더 약간 도움을 피드백을 얻는 게,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창업적으로 좀, 저 같은 경우 인사이트나 좀 여러 도움, 그래, 그 창업 관련 인맥들을 많이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연구실도 예. 진짜 연구실 아예 약간 맛보기처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네, 방류한이라서 맞습니다. 좋은 점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성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얘기하셨죠? 뭐 노원자라서 좋은 점은 더 없나요? 저도 많은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 말씀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씩 풀어주신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유익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내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